저는 영화 제작자들을 존중하고 마블을 사랑하는 팬이지만 영화 더 마블스만큼은 어느 부분에서도 좋았다라고 말할 부분이 없는 처참한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거라 하기에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나 화려한 CG를 감상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원래도 빈약했던 캡틴 마블의 영웅서사가 궁금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앞으로의 마블 영화들에 아직 희망이 있는 건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캡틴 마블 1이 흥행을 했었던 것도 작품성이 훌륭해서는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최고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바로 직전 영화였고 마블과 어벤져스란 이름에 시초가 되는 캐릭터로 기대감을 모았었던 점, 그리고 인피니티 사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가장 강력한 캐릭터의 등장으로 떡밥을 깔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마블의 어떤 영화가 나왔어도 흥행을 했을 거예요. 엔드게임과 연결되는 실마리가 있다면 그게 뭐든 찾아보던 시기였으니까요. 뭐 그래도 어쨌든 1편에서만 580만 중박 이상의 흥행을 했던 건 사실이고 박서준 씨까지 등장해 국뽕 사격을 퍼부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무려 3,500억, 어벤져스 시리즈의 한 편 제작과 맞먹는 이 돈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 건지, 감독과 배우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인터뷰를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The action for this movie, we just went to the next level. It's amazing.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브리라스는 유명한 페미니스트이며 현재는 레디컬 페미니즘처럼 급진적 페미니즘이 더 성행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는 대중들은 페미니즘의 성향을 구분짓기보단 이를 통째로 경계하고 부정해요. 그리고 마블의 팬들은 디즈니의 PC에 진저리가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페미니즘이나 PC를 표방하는 것 자체가 작품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 현실이죠. 그리고 브리라스는 언론과의 많은 인터뷰에서 굉장히 삐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Why do you need to know? I don't really like it when people ask that question. Is that like a personal attack or something? Or is that a request? Do you think I should? Thanks for asking. 이런 태도나 언행들은 자신이 표방하는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목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스님이 풀소유를 누리는 것처럼 큰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보다 더 엄중한 잣대가 드리워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명성이나 기대가 큰 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슈퍼히어로에게 기대하는 대중들의 바램과도 일치합니다. 마블 영화의 모든 서사를 관통하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사실 현실과 작품 내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러니 현실에서는 페미니즘을, 작품 내에서는 슈퍼히어로로 지지를 받고 싶었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명성만 믿고 대중들을 경시하는 태도는 지지받기 어려우니까요. Then master yourself. 하지만 브리라스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작품을 보는 내내 그녀의 표정, 연기, 행동 모두에서 인터뷰에서 보여줬던 불편한 태도들이 떠올랐고 캡틴 마블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몰입이 되지 않았어요. 현실에서의 배우의 모습이 작품의 흥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그러니 이 영화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는 브리라스의 태도 리스크가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배우가 하기 싫다는 영화, I don't know. Does anyone want me to do it again? 자신만의 신념으로 정의해버린 영화를 누가 봐주고 싶겠어요? 배우 리스크도 문제지만 작중 캡틴 마블이란 캐릭터의 설정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히어로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등장하는 캐릭터의 생각이나 신념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인데요. 우리에겐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만큼 그 힘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올바른 신념을 가진 캐릭터인지 납득이 되어야 인정하고 몰입할 수 있으니까요. We don't trade lives. 그러니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히어로가 힘을 얻는 방법,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신념을 관철하는 모습은 굉장히 숭고한 고난의 과정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캡틴 마블은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힘을 얻자마자 어벤져스 중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되었고 항상 용병처럼 나타났다 사라졌으며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능력, 이로 인해 벌어지는 고뇌와 갈등, 어떠한 영웅적 신념을 표방하거나 성장하는 과정을 증명하지 않았거든요. I have nothing to prove to you. 그저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크리족에 대한 복수로 불타오를 뿐이었죠. 그러니 크리족의 AI를 부수러 쳐들어가는 장면도 전 우주의 평화를 위해 캡틴 마블이 활약을 한다는 느낌보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개인의 복수처럼 묘사되었으며 우리는 그녀가 어떤 신념을 가진 히어로인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닉 퓨리나 미즈 마블의 입을 통해서 가장 정의로운 히어로, 어딘가의 우주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말만 전해들을 뿐이죠. Obviously, we don't know exactly what she's been up to, but hey, maybe she just needed a break. Can a woman just live?
이런 캐릭터들은 보통 서사의 뼈대가 되는 역할이 아닌 조연의 설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뼈대가 사라진 자리에 캡틴을 넣으려니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작중 위기에 빠진 스크럴들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무너져 내리는 도시에서 탈출하는 과정, 구조선에 못 태운 스크럴들을 어떻게 하냐는 미즈 마블의 절규에 캡틴 마블은 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구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바로 구조정에 탑승해요. 제가 미즈 마블처럼 캡틴 마블의 팬이었다면 여기서 정남이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만약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버리고 간다고? 눈과기를 의심했겠죠. 하지만 캡틴의 이 말에는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에겐 이 캡틴 마블이란 히어로를 정의할 기준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의 캡틴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노력하는 미완성 히어로로 공리주의를 표방하는 냉혈적 캐릭터로 여겨질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이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한다는 건 히어로 서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실패를 겪는 것과 미리 포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캡틴 마블을 히어로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히어로로 정체성이 확립되는지 우리가 목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현실 세계의 가치관이나 그녀의 삐딱한 모습이 자꾸 영화에 투영되게 되는 거죠. 이는 엄청난 악순환이며 앞으로의 캡틴 마블의 행보를 계속 어렵게 만들 겁니다. 아이언맨을 연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을 창대하게 마무리 지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렇게 브리라슨과 캡틴 마블의 호감도가 제 주식처럼 처참한 상황에서 이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는 캐릭터 미즈 마블, 그리고 그녀의 가족 모니카 램보의 모습은 존재 자체가 의문투성이에요. 미즈 마블의 드라마만 봐도 캡틴 마블의 엄청난 광팬이긴 한데 사실 왜 그렇게까지 그녀를 동경하는지 이유가 없으며 그냥 맹목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동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표방하는 의지 혹은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기지나 엄청난 재능, 활약, 뭐라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캡틴 마블은 사실 지구에서는 별로 한 게 없고 뭐 대단한 걸 하러 간 것처럼 묘사했으나 한라에서 친 사고도 수습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엔드게임에선 타노스와 비등한 전투를 잠깐 보여주긴 하지만 그 전투가 승리의 핵심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미즈 마블의 존재나 캡틴 마블을 추앙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캡틴 마블이 히어로라고 주입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셔야만 알 수 있는 미즈 마블의 개인 스토리도 한 영웅의 서사라고 보기에는 어설픈 점이 너무 많습니다. 힘을 얻게 된 동기도 할머니의 소포인 팔찌를 코스프레를 위해 우연히 착용하게 된 것,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큰 노력이나 시련도 없었으며 그때그때 기지를 발휘해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지컬적인 강점이나 전투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신체를 변형하고 빛을 사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을 뿐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 크리족 전투원들을 상대로 대등하게 싸우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설정인 것이며 캡틴 마블이 미즈 마블을 데리고 다니며 전투를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리스크였어요. 그러니 감독은 스위칭 액션으로 이들을 엮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왜 함께 싸워야 하는지 관객을 납득시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영화에서 미즈 마블을 등장시킨 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더러 그저 코믹스에서 인기가 높았던 캐릭터를 MCU로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끼어팔기, 캡틴 마블의 이미지 쇄신 장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좋다 하면 진짜 좋은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되니까요. 모니카 램보의 경우는 더 처참합니다. 그녀는 캡틴 마블 1에서 어린아이로, 완다비전 드라마에서는 분립으로 돌아온 군인으로 등장해 사건에 휘말리고 과정에서 힘을 얻게 되는데요. 램보 또한 앞선 미즈 마블처럼 대단한 영웅의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녀가 캡틴 마블과 함께 싸울 동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니카 램보도 미즈 마블과 함께 스위칭 액션으로 엮을 수밖에 없었겠죠. 캡틴의 가족이긴 하지만 그녀는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목적도 표방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황당했던 건 둘 사이의 갈등의 발단과 해결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어린 모니카 램보를 두고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게 상처가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억을 회생하는 장치를 통해 상대의 기억을 보고 마음을 확인하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로 일어난 일을 해결하지 못해 돌아올 수 없었다는 말도 어디서
뭘 하며 시간을 허비했는지, 크리족이 패망할 정도의 분쟁은 왜 그냥 방치했는지에 대해 관객들이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언급해놓고 그냥 이해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는 후에 모니카 램보의 단 한마디 말로 한라의 태양까지 복원해버리죠. 이렇게 수십 년을 겪어왔던 갈등이나 상황을 너무나 쉽게 해결해버리는 모습은 마치 어렸을 때 보던 히어로 만화들처럼 1차원적인 서사로 작품을 단조롭게 만들며 초반 영화를 이끌어가는 무거운 감정들을 우습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황망한데 셋이 같이 줄넘기를 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위험한 전투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넘나들며 팀워크를 다져도 모자랄 판에 줄넘기라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혹시 코미디 영화였나요? 그러니 우리는 작중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에도 몰입할 수 없고 캡틴 마블을 비롯해서 그들을 히어로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 어벤져스의 결성이라니요? 안 봐도 뻔할 어린 사고뭉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싸우는 모습이 앞으로의 마블이 지향하는 모습이라면 히어로 무비가 아니라 디즈니 공주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빌런으로 등장한 다르벤은 역대 마블의 수많은 빌런 중 가장 카리스마 없고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지컬로 싸우는 6탄전은 처참한 수준이었고 뱅글과 유니버셜 웨폰을 활용해 포탈을 열거나 캡틴 마블의 힘을 흡수해 방출하는 장면이 잠시 등장하기는 하나 이를 전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했어요. 다르벤이 들고 있는 유니버셜 웨폰은 그냥 망치가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 있는데 왜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뱅글과 무기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전투력도 없는 약체 빌런인데 캡틴 마블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지 밸런스의 설정이 너무 크게 어긋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전투도 너무 허무하게 끝났지만 굳이 미즈 마블의 뱅글까지 빼앗아 풀세트를 갖추며 날아갈 때 이제는 뭔가 보여주겠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엑스맨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포탈만 열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걸 보고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어쩌면 사실 이 영화의 빌런은 다르벤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캡틴 마블이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박서준 씨의 등장은 조금 설렜습니다. 마블 영화에 한국인이 등장한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랑스러움은 고스란히 수치심과 분노로 치닫았습니다. 분량이 적을 뿐더러 역할 자체도 장난처럼 우습게 묘사되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동양인이나 인도인 할당제를 위해 억지로 삽입된 것처럼 보여졌으며 분량을 줄이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발리우드를 차용했던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화는 망해도 PC를 표방한 대의는 남길 수 있으니까요. 플러큰들이 대거 등장하는 씬은 정말 귀엽긴 합니다만 갑자기 알을 증식하고 등장한 플러큰들은 사실 이 영화의 전개와 매우 동떨어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손꼽힐 정도로 위험한 이 종족이 지구에 대량으로 뿌려졌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괜스레 걱정까지 되었는데요. 원작 코믹스에서도 플러큰은 지구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크리족이 번식시켰다는 설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 닉 퓨리는 이 위험한 종족들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 넘게 지구로 데려온 장본인이 되었으며 세계관의 설정상 귀엽다고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플러큰들을 지구로 데려왔다면 감독이 이 종족에 대한 세부 설정을 잘 몰랐거나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면 영화의 흥행에 도움이 될까 싶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가오갤 3처럼 동물보호적 관점의 PC를 표방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황당한 상황의 설정이라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것 비단 플러큰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설정과 연출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화 더 마블스는 마블의 행보가 더 이상 우리와 뜻을 함께하지 못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마블이 사실상 인피니티 사가에서 사라진 수많은 히어로들과 함께 끝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비판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현이버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